안녕하세요. 10월 17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토요일날 생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다시 빠져가지고 주말에 걱정할 것 같은 이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도 나스닥은 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했거든요. 첫째는 아직 이건 뭐 시작해봐야 알지만 이런 바닥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심해지고 손바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죽은 거를 너무 안 좋게 보지 마라. 예,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걸 팔기 위해서라도 얘네들은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렇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시간 계속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르면서 투심을 조금 안정화시킨 면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관이 3천억 팔았잖아요. 이 중에 반이 하방 베팅했던 물량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관이 정말 안 좋게 생각해서 오늘 또 던진 게 아니라 하방으로 잡아놨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물량인 거예요. 상방 베팅한 거를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걸어놨던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팔고 약간 상방으로 보는 쪽에 포지션을 잡은 매물들이 있었다. 매수 금액이. 시장은 이 정도만 뭐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날 생방송에서 말씀한 대로 시장이 움직여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이 나름 시가 고가 찍고 내려와서 환율도 조금 뭐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환율도 이제 달러 인덱스도 좀 진정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줬고요. 시장 잠깐 이제 핫한 거를 보면 제가 어제 새벽에 카카오 화재 관련주로 몇 개를 얘기했는데 오늘 갭이 너무 높게 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방송 때도 말씀드리고 카카오 화재 관련주 브리핑 할 때도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목들 반토막인데 개미들 검은 월요일 되나 분통 카뱅도 맡겨 블랙먼데이 예고 하한가 우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카카오 주주분들 혹시라도 이런 헤드라인 어마무시하게 이런 무서운 것들이 나와서 너무 겁을 먹지 마시라. 이거는 저런 뉴스가 나올수록 생각보다는 덜 빠질 거다 그랬는데 오늘 카카오페이도 거의 C가 바닥 찍고 올라갔고요. 카카오도 그래도 나름 내려간 거에 반 정도는 올라갔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보합까지 가지 못했어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들이 굉장히 거래가 터지면서 저런 쓸데없는 제목들로 위화감을 조성한 다음에 종목 토론실 중심으로 하한가 우려 확산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뉴스를 보거나 이 집단 대중이 이쪽으로 가면 그에 반대되게 반드시 갑니다. 주시장.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어제 영상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행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 모든 그룹주가 이렇게 빠져서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카카오 아래에서 카카오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탈자가 카카오가 뭐 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카카오뱅크에 이제 돈 있던 것도 뺀다 못 믿겠다 이런다는데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들이 많아서요.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듭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나 인프라적인 면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 볼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이온하트를 상장 철회할 거다. 이 옵션 계약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카카오 게임즈에서 역시 내년 3월 이내 상장 목표를 다시 강행한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 카카오 게임즈 대표의 지분을 2조 넘게 카카오 게임즈에 사줘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돈에 눈이 뻘개가지고 수많은 IPO 분할시켜서 쪼개기 상장을 했는데 자기네 순수한 현금으로 2조, 3조에 달하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풋옵션을 진행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 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시장에서 그 대표가 팔든지 말든지 개인이 알아서 사주겠지 하고 반드시 이 김재용 대표 지분을 안 사줄 겁니다. 사주면 상장 안 시켜도 되는데 상장 안 시키면 사줘야 되기 때문에 풋옵션 계약이 있어서 상장 시킨답니다. 결국 안 좋은 뉴스죠.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 빈살만이 연내방한 무산으로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꽤 하락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20%까지 밀리다가 얘네도 저점을 잡아줬는데 제가 네옴시티 갖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빈살만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른다. 이거는 가봐야 안다. 그리고 750조라는 금액도 자꾸 바뀌지만 어쨌든 700조 이것도 어떤 로직이 없어요. 그냥 말만 이렇게 뭐 100조 단위가 이거 작은 돈입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750조 너무 금액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내방한 무산 나와서 시장이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대통령실에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안은 11월에 오는 게 무산이 나는 필이지 아직은 무산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좀 전에 했습니다. 시장 끝나고 나서 확정된 건 아니다. 안 오는 게. 내가 열심히 지금 찌르고 있다. 빈살만이 오기를. 그 말이죠. 그리고 빈살만이 물론 오면 좋지만 안 와도 어쨌든 이 네옴시티는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네옴시티 관련주는 끝났다고 안 보고요. 이 빈살만이 사우디에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네옴시티의 내자는 건설해야 될 거예요. 기다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차 당대회 하고 있거든요. 대관식. 3년임 대관식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무력 사용을 해서라도 대만을 내가 통일시키겠다. 이 말을 해서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상한가 같습니다. 제가 마감시장 때 여기서 물을 타거나 신규로 진입을 해라.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꼭지 팔았는데 팔면서 이게 나중 되면 더 갈 거다. 지금은 꼭지지만 죽은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생방송 때. 저 3년임이 확정되고 나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시진핑은 반드시 대만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침 대관식 할 때 이 얘기를 시진핑이 꺼내면서 무력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이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세노텍도 히토류 관련주인데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진핑이 무슨 일 냅니다. 대만에 저렇게 자기 체면이 안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길게 보면 뭐 시작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말을 세게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개인분들이 너무 무서워하셔서 이게 나중 되면 굉장히 이게 바닥일 건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심리 상태들이. 그래서 뭐 더 언급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으로는 저커버그가 삼성전자 고위 경영진 만나 VR 기기 협력 요청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코세스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선익 시스템 1차 VI 갔다 내려왔고요. 원래는 선익이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뉴플렉스. 사실은 뉴플렉스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그거를 알아주지 않고 세력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오후 주도주로 튀었고요. 리튬 값이 지금 고공행진한다고 그래서 오늘 시장 끌어올리는데 1조한 에코프로 형제들이 있는데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배터리 관련주들이.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 대주전자 오늘 다 올랐습니다. LNF. 그래서 시장을 더 끌어올리는 면이 있는데 제가 생방송 때 토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에코프로 형제들 실적 발표 날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적이 좋을 줄 알고 여기서부터 시장과 반대로 갔거든요. 에코프로가. 그리고 전고점 근처고. 근데 내일 실적 발표하면 실적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지 않은 이상 어마무시하게 좋아도 우리나라는 뺍니다. 그래도 전고점이죠. 내일 조금 의미 있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반드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오늘 시총 대형주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300포인트가 오르든 빠지는 건 뭐 열애로 치고요. 400포인트가 올라도 내일 우리나라 시장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나스닥이 이렇게 불기둥을 세워서 끝난다. 그럼 내일 아침에 갭 떠서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나스닥이 내일 좋으면 와 나스닥이 400~500포인트 올라서 바닥 탈피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시장 안 올라갈까? 이러면 초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오늘 많이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아 시장에서 항생지수 밑꼬리 달고 살짝 돌아왔을 뿐이죠. 홍콩 H도 뭐 살짝. 그리고 대만 보세요. 대만은 양봉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고 니케이 보면요. 니케이는 오늘 진짜 혼자 헤맸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그 정도로 아시아 시장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셌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나스닥이 급등한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급등하면 막 흥분해서 내 주식 더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올라가면 좋죠. 근데 쉬고 가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업체들,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특히 지금 시장을 끊어내는 주범,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던 테슬라. 요새 일론 머스크가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정말. 테슬라의 최고 악재는 일론 머스크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세상 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악재고요, 테슬라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참 두렵습니다. 잘 나와야 될 텐데. 어쨌든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된다. 물가 폭등이 너무 못 참아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수만 명이 항의 시한되는데, 프랑스 국민들 전문이죠. 거의 혁명 일으키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맨날 연준 입만 바라보잖아요. 이 프랑스 국민들의 혁명부터 시작된 나비 효과입니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폴레옹이 출현하고 영국으로부터 대패를 하고 나서의 그런 일련의 과정이 거치고 나서 초법을 넘어간 슈퍼은행들의 탄생이 되면서 연방준비은행위원회까지 나온 이 일련의 과정, 나비효과 무섭습니다. 근데 어쨌든 프랑스에서 지금 못 참겠다, 갈아보자, 자유당 때처럼 지금 갈아엎으려고 나왔습니다. 혁명 일으키려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블러드 총재가 금리 인상 서두르는 편이 낫다라고 해서 11월, 12월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는데 제일 잘 봅니다. 조금 예측도 잘하고. 제가 봐도 금리 인상 여기서 머뭇거리거나 베이비 스텝 하면요, 주식이 순간적으로는 튈 수 있어요. 하지만 내리 꽂을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나왔을 때도요, 위에서 어설프게 하다가 금리 인하하면서 점점 더 빠졌듯이 지금 여기서 끝장을 봐서 정말 5%, 4.5까지 가야지, 중간에 베이비 스텝 하거나 아니면 홀딩을 하거나 이러면 다 죽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올해 공매도가 벌써 100조 원을 돌파했는데 문제는요, 공매도 금지 종목에서도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감 시황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매도는요, 거의 신고제예요. 기관이 공매도 쳤다고 안 하면 일반 매도로 잡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무차입 공매도가 많아요, 아직도. 근데 공매도 하면 안 되는 종목에까지 공매도가 돼 있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은 여의도에서 깜깜이, 거의 깜깜이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공매도가 100조랍니다, 100조. 심지어 안 되는 종목에까지 공매도를 쳤대요. 조작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빨리빨리들 청원 드시고 광분하셔도 됩니다. 오늘 특징적인 거는 다 말씀드렸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저는 뭐 큰 기대 안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생각보다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만 아니었으면 시장 더 올랐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만 해도 굉장히 한국 시장은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보시고 너무 국장에 대해서 욕을 하지 말아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럼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